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삼성과 손잡나 다보스에서 한국 날아온 인텔 CE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의 만남 때문입니다. 30일 인텔 CEO인 팻 겔싱어가 한국에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는 소식 때문에 세계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매출, 반도체 매출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력이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포함한 반도체 설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등 전체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차세대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개발할 경우 각 시장에서 1위인 인텔과 삼성전자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과 TSMC의 협력설이 파다한 가운데 인텔이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부분에서 협력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 1위 TSMC를 빠르게 뒤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하는 2030년 파운드리 부분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 되고 있죠. 특별히 애플바라기인 TSMC가 인텔에 전적으로 힘을 쏟기 어렵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과의 협력은 좀 더 느슨한 관계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도 지금 빠르게 3나노로 진입을 했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통한 3나노 양산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6월달에 이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 그 인텔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인텔, 삼성과 손잡나, 파운드리 환계의 팻 겔싱어 CEO 방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올려드렸는데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는 독보적인 1위인데 TSMC, 2위는 삼성전자, 3위 UMC, 4위 글로벌 파운드리, 5위 SMIC 순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순위는 1위가 작년 기준이에요. 재작년 기준이라면 좀 바뀌는데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2위 인텔, 3위 SK하이닉스, 4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 퀄컴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팻 겔싱어 인텔 CEO와 만나서 양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인 두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이번 면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한미 반도체 동맹, 이것이 지금 닻을 올렸는데 이런 닻을 올린 바로 직후의 만남이라는 점도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죠. 30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가 이날 삼성 서초 사옥에서 회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경계연 DES 부문장,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노태문 MX 부문장, 그리고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장 등이 일제히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전체 수장들이 다 모였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스마트폰 부분까지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는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릴레이 회의를 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이 더욱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겔싱어 CEO는 최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를 참석한 바로 뒤에 귀국길에 한국을 방문을 했던 거죠. 지금 한국 루트를 보면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바로 빨라요. 그런데 일부러 한국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지난달에도 아시아를 찾아서
대만, 일본, 인도의 주요 고객사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글로벌 반도체 1, 2위 업체의 소장이 만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이를 두고 양국 정상의 반도체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 기업이죠. 인텔은 CPU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종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의 전통 강자는 인텔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8년 메모리 반도체 붐과 더불어 처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이번에 2021년에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붐에 더불어 또다시 1위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 후에 2위로 계속 밀렸다가 지난해에는 94조 1600억 원, 약 823억 달러의 매출을 내서 790억 달러에 그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이렇듯 반도체 부분에서는 서로가 경쟁자, 그리고 반도체 1, 2위를 다투는 경쟁자라고 보이지만 두 기업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CPU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D램을 만들어내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CPU가 나오지 않으면 이 DDR5와 같은 신형 D램이 아예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텔이 CPU 시장에서 세계의 표준을 이끌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되기 때문이죠. 물론 AMD도 CPU 분야에서는 한 획을 긋는 회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서버 CPU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1위가 인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D램 분야에서도 일반 D램보다는 서버 D램이 훨씬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서버 CPU의 그 절대적인 1위 인텔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차세대 메모리 제품 개발을 위해서 오랜 기간 메모리와 CPU 간 호환성 테스트를 하는 등 미래 개척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죠. 물론 AMD와도 이러한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DR5와 같은 경우는 PC와 서버용으로 지금 속하고, LPDDR6와 같은 경우는 로우 파워 DDR이에요. 로우 파워 DDR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기 등 차세대의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CPU와의 호환성이 반드시 중요한데, CPU 시장에서 인텔의 표준이 된 전 세계 컴퓨터의 표준이 됐을 정도로 이 인텔의 CPU가 세계 기술에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은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데이터 센터에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Compute Express Link, 이것을 줄여서 CXL이라고 불리는데, CXL D램 기술을 개발하고 인텔의 데이터 센터와 서버 플랫폼 등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CXL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CPU에서 달리는 메모리, 말하자면 D램의 용량은 한계가 지어졌어요. 보통 32GB 이 정도 하나에 달리는데 이것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훨씬 더 빨라지고, 특별히 서버 컴퓨터에 대해서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입장으로서도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윈윈의 역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인텔입니다. 인텔 측은 CXL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모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CXL이 나오면서 이 서버 구축이 좀 더 빨라져 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트, 즉 완성품 제품 분야에서도 두 회사는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는 최신 인텔 12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이번 만남도 반도체 호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만남은 굉장히 실무적인 만남보다도 지금 결정권자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CPU 부분에서 세계 최강자인 인텔의 데이터 센터, 서버 플랫폼 등에서 차세대 D램이 문제없이 작동해야 다른 정보기술 사업들도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믿고 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텔이 오케이 해야 D램도 판매가 되고 LPDDR도 판매가 되고 그리고 CXL 제품도 판매가 되고 모든 것이 인텔의 손아래에 있고 인텔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점이죠. 특히 업계에서는 펠 겔싱어 CEO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논의에 대해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일부 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겔싱어 CEO는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시장의 재진출을 선언을 합니다. 또 최근 18옹스트롱 1.8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을 수행할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인텔의 파운드리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텔은 불과 4년 전인 2018년 7나노 공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7나노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진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7나노 공정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2나노 공정으로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8나노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반도체 주문 급증으로 파운드리 몸값이 올라가면서 인텔조차 CPU를 제외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죠. CPU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 특히 GPU 부분, 그리고 보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파운드리에 재진출이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공장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파운드리 호황 때문에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공장 설비, 기계들이 나야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그 기계를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팻 겔싱어 CEO는 2021년 1월 실적 발표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을 더 늘려가야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은 했습니다. CPU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GPU 부분은 외주 생산을 맡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의 주력 제품인 CPU는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칩셋 등 제품은 삼성전자와 TSMC 등에 통해서 생산을 맡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일부 패널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더 굵직한 GPU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같은 제품을 두고 TSMC와 정면 승부를 겨룰 기회라고 하면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면담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양사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양사 간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반도체뿐 아니라 세트 제품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윈윈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팻 겔싱어 CEO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다보스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와서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관계자들과 모두 만나서 면담을 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물건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리고 CPU가 지금 서버 CPU가 하반기에 곧 나올 예정이죠. DDR5를 지원하는 이것까지 한번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만남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